모두가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음식 한 조각이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믿으시겠어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뱃속의 태아를 잃을 위기에 처한 미국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이들에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미국 의학계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30대 여성인데 작년에 결혼을 준비하며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웨딩드레스를 처음 입어본 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할 웨딩드레스 피팅이 오히려 가장 부끄러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전혀 상상과 다르더라고요. 드레스는 너무 꽉 끼고 등 뒤의 지퍼는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매장에서 도우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이즈를 권했지만 제 머릿속엔 이게 내 드림 드레스인데 난 정말 이걸 입을 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뿐이었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해야 할 그 순간이 저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꿈꾸는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 어떻게든 변하겠다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줄은 그때는 몰랐죠. 인터넷에서 본 단기간에 10kg 감량하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과 영상들을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선택한 건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거였죠. 하루 3끼를 다 먹으면 살이 빠질 리 없다는 생각에 아침은 아예 건너뛰고 점심은 샐러드 한 접시, 저녁은 닭가슴살 몇 조각으로 끝냈어요.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운 날도 많았어요. 매일 새벽에는 공원으로 나가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침 운동은 상쾌하긴커녕 너무 힘들었어요. 전날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라 몸이 무겁고 몇 걸음만 달려도 다리가 풀리기 일쑤였죠. 가끔 어지러워서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곤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 정도로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라는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어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하다가 졸기도 했고 가끔 머리가 띵할 정도로 어지러울 때도 있었어요. 식사 시간은 더 큰 고통이었어요.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먹다 보니 음식이 점점 싫어졌어요. 심지어 음식을 씹을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가끔은 너무 배고파서 새벽에 깨어나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냉장고를 열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체중계 숫자가 줄어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배고픔이 극에 달할 땐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입은 날을 상상하며 버텼어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까지 하다가 몸이 상할까봐 걱정돼.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따뜻한 음식들을 거절하는 것도 죄송했지만 그보다도 드레스가 맞지 않을까봐 더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과도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죠. 다이어트가 계속될수록 몸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저리고 운동 후엔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그런데도 체중계 숫자가 내려가는 걸 볼 때마다 기뻤어요. 마치 그 숫자가 제가 잘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한 채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죠. 매일 밤, 내일은 더 많이 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으며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체중이 10kg 줄었을 때 제일 먼저 웨딩드레스를 다시 입어보러 갔어요. 딱 맞는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만족스럽지 않은 감정이 자리 잡더라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더 완벽해지고 싶어. 그 욕심은 결국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어요. 오직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며 배고픔을 참아내던 그 한 달 동안 제 체중은 무려 15kg나 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며 놀라워했고 저 스스로도 거울 속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결혼식 날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을 때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주변의 칭찬과 감탄이 가득한 그 순간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죠. 신랑은 저를 바라보며 정말 아름답다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제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를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땐 아직 몰랐어요. 완벽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저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집을 꾸미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평소 잘 걸리지 않던 감기가 한 달 내내 낫지 않더니 목이 부어오르고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밤에는 열이 오르고 낮에는 손발이 저리거나 아플 정도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온 의사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임신이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저와 신랑은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했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위해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의사의 조언을 듣는데 그 다음 말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모의 영양 상태가 너무나도 나쁩니다. 지금 상태로는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잘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입덧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입덧이 끝나야 할 시기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보면 이상하게 속이 메스꺼웠고 억지로 먹어도 금방 체하거나 구토를 하곤 했죠.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의사는 제게 무거운 경고를 했습니다. 산모가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기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한숨을 쉬며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태아의 발달이 심각하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산모님, 이게 다 영양 상태가 너무 나빠서 생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뭘 드시기는 한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상태가 악화된 겁니까? 의사의 날 선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병원에서는 급히 영양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찾아보고 의사가 권한 영양 보충제도 복용했어요. 신랑도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 애썼죠. 하지만 문제는 제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였어요. 다이어트로 인해 망가진 몸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무너졌고 먹는 족족 속이 불편하거나 체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식탁에 앉아 억지로 밥을 먹으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엄중했어요.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산모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이뿐 아니라 산모 본인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제게 한 번 더 경고의 종을 울렸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토록 원하던 결혼,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인데 왜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 과거의 다이어트를 위해 무리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시간이 거스를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보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새로운 영양치료를 시작하며 신랑과 함께 저와 같은 증상을 겪었던 다른 임신부들의 경험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은 물론 임신부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으려 애썼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던 중 몇몇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발효식품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특히 김치랑 된장이 산모의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더라고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꾸준히 먹었더니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태아 상태도 좋아졌어요라는 경험담이 적혀 있었죠. 처음엔 솔직히 조금 의아했어요. 김치랑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다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처음엔 꼭 한국의 발효식품일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치나 된장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 익숙한 미국의 발효식품으로 대체해보자는 생각이었죠. 사워크라우트, 피클, 콤부차 등을 구입해서 먹어봤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은 이 음식들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먹고 나면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몸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매일 밤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도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 발효식품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고 신랑과 함께 근처에 있는 한인마트를 찾았습니다. 한인마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어색했어요. 낯선 한국어 간판과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두리번거렸죠. 그때 직원 한 분이 다가와 친절히 말을 걸어주셨어요. 산모님이세요? 김치랑 된장이 필요하시다면 이쪽으로 안내할게요. 직원분은 저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김치랑 된장을 임신부들이 정말 많이 구매하시던데 혹시 어디서 들으셨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임신부들도 김치와 된장을 찾고 있나요?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네, 요즘은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특히 임신부들이 많이 드신다고 해요. 다들 산후 회복이나 태아 건강에도 좋을 거라 기대하면서 찾아오세요. 산모님도 꼭 드셔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음식이 단순히 저만의 선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분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김치와 된장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분의 도움으로 신선한 김치와 된장을 구매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신랑이 레시피를 받아 적으며 옆에서 열심히 듣는 모습이 조금은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물 반찬, 전통 장아찌 같은 발효된 반찬들도 몇 가지 추천받아 장바구니에 담았죠. 한 손에는 바리바리 싸들고 나온 한국 식재료들, 다른 손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나와 아기를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지만 저와 신랑 모두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신랑과 저는
바로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발효식품을 처음 접하는 만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인마트 직원이 알려준 레시피와 인터넷 동영상을 참고해 하나씩 따라했죠. 냄비에 김치와 돼지고기, 된장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을 때 부엌 가득 퍼지는 독특한 향기에 처음엔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은근히 입맛을 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첫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제 안에 무언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강렬한 맛에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상하게도 먹기가 편했어요. 그동안 다른 음식을 억지로 먹으려 할 땐 위장이 거부하듯 답답했는데 김치찌개는 마치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았죠. 맛있다. 무심코 나온 제 말에 신랑도 놀라며 웃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시작으로 된장국, 비빔밥, 나물 반찬 등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봤죠. 인터넷을 통해 떡볶이나 잡채 같은 음식 레시피를 찾아보며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재미도 생겼죠. 특히 비빔밥은 먹기 간편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제게 딱 맞는 식사였어요. 밥 위에 나물, 김치, 계란 프라이를 얹고 고추장을 살짝 비벼 먹으면 속이 든든하면서도 과식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항상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던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지더니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몸이 뻐근하거나 저리진 않았죠. 그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제가 어느 날 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의 상쾌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제 몸이 고맙다며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음식을 먹으며 느끼던 편안함은 단순히 몸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부대끼거나 더부룩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들었죠.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발효식품이 제 소화를 돕고 몸에 쌓였던 부담을 덜어준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했어요. 하루 세 끼를 한식으로 먹는 생활이 점점 제게 익숙해졌고 그 과정에서 제 몸과 마음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검진날이 다가올 때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은 떨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쏟아냈습니다. 태아 발달이 정상 속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모 상태도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네요. 의사의 말 한마디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안겨주었고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의사는 한숨을 돌리는 저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산모님, 지금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하긴 이릅니다. 아직도 산모님과 태아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다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자세히 설명하며 경고했어요. 저와 신랑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의 작은 변화들이 떠올랐죠.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태아의 발달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기적 같은 소식까지. 모든 변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 순간 우리는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매일 식탁 위에 오르던 김치찌개, 된장국,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 덕분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치와 된장에 담긴 작은 조각들이 내 몸과 아이를 치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와 신랑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이어가기로 다짐했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고
이제는 저와 태아가 건강을 되찾는 과정에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매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 끼니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저와 아이 모두를 지켜주는 약 같은 느낌이었죠. 이렇게 한국 음식은 제게 생명을 지키는 힘을 선물해준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음식 자체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김치찌개나 된장국 같은 간단한 요리들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랑도 저와 함께 한국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요리하던 부엌에 어느새 신랑이 들어와 야채를 썰고 양념을 섞으며 도와주더라고요. 한 번은 신랑이 직접 레시피를 찾아와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보자며 적극적으로 나선 적도 있었어요. 서툰 손길로 밥을 깔고 재료를 올리며 같이 웃던 그 순간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한국 음식은 우리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어느새 우리 식탁에는 매일 한 가지 이상의 한국 음식이 올라오게 되었고, 한국 음식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 음식의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마늘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김치나 된장찌개, 심지어 비빔밥에까지 마늘이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독특한 풍미에 빠져들었죠. 처음엔 매운 향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요리할수록 그 풍미가 요리 전체를 얼마나 풍부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신랑이 "이 마늘 소스 진짜 대박이야.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요리에 마늘을 잔뜩 추가한 적도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마늘 듬뿍 들어간 닭갈비를 먹으며 "이건 정말 마늘 천국이야" 라며 웃었죠. 이제는 마늘이 없는 요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부부는 마늘에 푹 빠졌어요. 요리마다 마늘을 듬뿍 넣고 구워 먹기도 하고 심지어 간식처럼 마늘을 추가로 준비해 먹기도 했어요. 마늘 특유의 강렬한 향과 풍미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느새 그 맛에 중독되었죠. 그렇게 한국 음식과 마늘이 함께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병원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의사를 찾았어요. 의사는 제 피검사 결과를 보며 처음엔 말없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렇게 빠르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의사의 말에 저와 신랑은 놀라면서도 안도했어요. "그럼 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인가요?" 제가 묻자 의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학회에 보고할 만큼 놀라운 상황이에요. 산모의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태아의 발달 상태도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와 제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는 궁금한 듯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매일 한국 음식을 먹었고 특히 마늘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의사는 제 말을 듣고는 크게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랬군요. 마늘이라니. 제가 왜 그걸 놓쳤을까요? 사실 마늘은 건강에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한국인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 이유도 그 효능 때문이에요. 마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하죠. 특히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마늘을 많이 먹으면서 전반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유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의사는 한참 동안 마늘의 효능을 설명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결국 자신을 자책하듯 말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이렇게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을 놓치다니. 마늘은 한국 전통 음식에서 핵심적인 재료인데 왜 그걸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산모님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식과 마늘 덕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는 100일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한국 음식을 빼놓지 않았어요. 김밥, 떡, 그리고 미역국을 함께 나누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특별한 음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다 줬는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다소 흥분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산모님, 혹시 이 사례를 학회에 보고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2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빠르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되는 걸 보니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힘든 시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죠. 이런 자연적인 치료 방법이 다른 임산부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산모들이 산후 영양실조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하지만 마늘을 비롯한 한국의 발효 음식이 이렇게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보물을 왜 놓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의사의 흥분된 말투를 듣는 내내 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매일 식탁 위에 올랐던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듬뿍 넣었던 마늘이 저와 아이를 지켜줬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어요. 병원을 나서며 신랑과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먹은 김치찌개랑 마늘이 이제 학회 발표까지 가게 됐네. 신랑도 크게 웃으며 우리 밥상이 의학 발전에 기여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고 농담을 던졌죠.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한국 음식이 우리에게 준 건강과 행복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만큼 해피엔딩이 또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히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이 한 가족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 음식, 특히 발효식품과 마늘이 가진 힘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작은 희망과 따뜻함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